그래서 뭐 말은 총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있었죠? 네, 그거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회계상의 거래죠. 그래서 요거는 간혹가다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거래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우리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닌데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분개해 보시고 분개 안 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회계상의 거래인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4번에 보시면 광고료니까 뭐예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분개가 되면 거래야. 근데 분개가 안 되면 거래가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현재 1페이지죠. 두 번째 보시면은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 일단 재무제표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종류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그리고 답은 옆에 다 달아놨습니다. 요건 그냥 정리용이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 당연히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죠. 왜냐면 사업하는데 망할 거야 라는 전제조건으로 재무제표 장부 만들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음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부 안 만들어요. 왜냐면 장부 만들었다 괜히 걸리면 시험 돈만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나이트 클럽에서 뭐 저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에 사람 뽑아달라고 들어왔었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중 장부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국세청에 보내줄 거, 하나는 우리가 볼 거. 이중장부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고 6시간인가 8시간 근무였는데 350인가 400 준다 그랬어요. 대신 그런 데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잘못돼서 걸리면 본인도 같이 가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음지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양지보다. 음지가 돈은 많이 법니다. 무조건. 근데 음지의 단점은 뭐예요? 잘못됐을 때에 그게 좀 큰 거죠. 항상. 그래서 양지에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세요. 요거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네, 경영자가 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보시면 2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둘 다 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시하고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대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뭐해라? 나눠라.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돈 벌려면 돈 써라.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현금 아니어도 처리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현금만 처리하는 건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현금흐름표. 얘는
무조건 현금이어야만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현금이 아니어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계정. 저희가 공부할 때 가계정은 딱 세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현금과 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급.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세요? 가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짜 정보는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가수금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요 대손충당금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푸는 방법은 하나는 외워서 푸는 거.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보충법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정답은 3번 나옵니다. 여기에 선수금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대손은 못 받는 돈이야.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받아야 되죠? 받으러움도 받아야 되죠? 대여금도 받아야 되죠? 근데 선수금은 받았죠? 그러면 못 받을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가서 푸는 거예요. 프로그램 가셔서 여기 가셔서 우리 이거는 많이 해봤죠? 여기 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외상 매출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밑에를 보는 거예요. 밑에 보면 대손충당금 있죠? 받으러움도 밑에 있죠? 대여금도 있죠? 근데 거기 3번에 보시면 선수금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다음에 2번은 2천만 원에 몇 프로래요? 1%래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해서 설명드린 건데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거 있을 거예요. 매출채권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서 매출채권 장부가액은 매출채권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빼는 거예요.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 장부가액 구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뭐요? 누계.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 그러냐면 차감적 평가계정이라고 해요. 차감이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죠.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왜냐면 대손은 못 받을 거야. 그래서 빼주는 거고 감가는 가격이 뭐 한 거예요? 감소한 거야. 그러면 더해요? 빼요? 빼죠.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조회 문제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제일 좋은데 나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단기매매 증권. 날씨가 이상해요. 어제는 좀 쌀쌀하더니 오늘은 또 덥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2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단기매매증권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단 요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뭐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팔 때는요 그냥 비용. 그 다음에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 1번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A사 주식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 있으세요. 30만원에서 25만원 됐죠. 그러면 5만원 뭐 난 거예요? 손실. 그 다음에 B사 주식은 18만원에서 20만원 됐으니까 2만원 이익. 그러면 5만원에서 2만원 빼면 3만원 뭐요? 손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결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나오면은 이제 더하고 빼서 그 나머지 금액만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인데요. 요거 제가 분개로 보여드릴게요.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볼게요. 그냥 10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원이 20만원 됐대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 이익. 왜 이익이에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주식 올라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0만원에 10만원 더해서 얼마예요? 2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뭐냐면 이거 이론 문제에 잘 나오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었죠.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이론에 잘 물어보잖아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단기매매.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뭐요? 매도 가능. 왜냐면 시장이 물건 파는 데잖아요.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고 팔기가 어떻다? 쉽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아니고 거기 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그 다음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하고 뭐 있었었죠? 그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쓰면 총평균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 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 선출법. 그래서 이익은 선입 선출법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 선입 선출법 써요. 그 다음에 감모 손실에 두 가지 있었죠.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하지 말고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이요? 저가법.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높으면 안 돼요. 왜 높으면 안 되냐면 요거 때문에 무슨 법 쓴다고요? 우리는 저가법. 저가법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헷갈립니다.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 관련 문제라고 있는데요.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몇 번이요? 2번.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판매 목적이면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2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 다음에 거기 3번도 좀 잘 봐두세요. 건물은 투자 자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분계 문제로도 간혹가다 출제됩니다. 우리 토지가 있고 뭐가 있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건물을 영업용으로 쓰면 토지 건물이 되는 거고요. 비영업용이나 투자용이 되면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 지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투자 자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업의 비용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예,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것도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몇 번 적었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뭐요? 공과.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는 뭐라고요? 기부금.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 번이세요? 일단 답은 1번이었죠. 아까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요. 공식.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라고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객 곱하기 정률.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객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니면 시험장 가셨을 때 지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나오면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 의하여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기의 비용을 많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기에 비용을 뭐 했대요? 많이 했대요. 네, 그거 무슨 법이에요? 정률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안 돼요. 왜냐면 감가라는 건 100%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썼으니까 100만 원 줄어든다. 이런 건 없죠. 오히려 1년 썼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요즘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대요. 몇몇 차종은. 왜냐면 자동차가 나오려면 어떤 차는 지금 신청하면 6개월 아니면 내년 이렇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 중에 얼마 안 된 거는 새 차보다 가격이 더 비싸대요. 왜냐면 새 차를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감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가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긴 하죠. 그 다음에 2번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감가상각 한다 그래서 몇 년 쓸지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제차를 한 대 뽑았어. 10년 동안 탈 거야. 근데 내일 박살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은 추정치예요. 그 다음에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이 비쌀지 나중에 비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계적. 그리고 거기 그 당구장 표시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생각하세요. 정액법. 다음 거 보시면은요.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뭐 가능해야 된다? 직결 가능. 그 다음에 영어 거는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요거 빠졌구나. 합리적 체계적 나오면 감가상각이랬죠?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 손실 인정합니다. 감액이라는 게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부화의 뜻이 뭐냐면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면 기존에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 기존 거는 가격이 대부분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요? 그거 안 팔릴 거니까. 왜냐면 더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진부화라고 해요. 그래서 진부화되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면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액 손실 나오면 무조건 인정한다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요거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이유는 개발비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가 창출된 거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5년 이내 아니고 20년 이내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아니고 그 정액법 아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번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뭐예요? 받을 어음이에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여기에다가 컨트롤 F 매출 채권 치면 없어요. 안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치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치셔야 돼요. 합쳐진 걸로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영업이익 요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 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 나올 때마다 맨날 똑같아요. 물어보는 건 하나는 뭐냐면 공식.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거 구별하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항상 얘 나오면 공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 기억 안 나면 여기 가면 있어요. 손익계산서. 근데 정기분으로 가시는 게 아마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누르시면 요 오른쪽에 공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여기 1 빼기 2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또 1번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매출원가 들어가고 복리후생비 들어가고 이자 비용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접대비 들어가고 기부금 안 들어가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있죠? 이거 누구 위해서 쓰는 거죠? 직원. 그러면 직원이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근데 이자 비용. 우리 회사 이자 주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접대비. 우리 접대 왜 해요? 뭐 팔려고? 물건 팔려고.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한다 그래서 물건이 직접적으로 팔리는 건 아니죠. 간접적인 홍보지.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우리 회사 주식하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그런 식으로도 구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4페이지 문제도 영업이익인데 요거는 영업이익을 뭐 하시래요? 계산하시래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매출총이익이 얼마 있죠? 10만원 있죠? 그래서 10만원. 접대비는 판관비죠? 그래서 얘는 접대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아니라 그랬어요. 기부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그러면은 8만원 나오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관비냐 아니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도 있냐면 이게 최후의 방법인데 만약에 이거 빼놓고 다 했어. 근데 시간이 한 3, 4분 남았어. 그러면은요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F로. 그래서 거기 이자 비용 있잖아요. 쳤더니 여기 영업 외래. 근데 여기 밑에 기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도록이시면은 모르겠으면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자본 문제.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자본은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그
그다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 자본, 잉여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에 자본금 맞고요. 2번에 자본잉여금 맞고요. 3번에 자본조정 맞는데 4번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에 주식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되어 있죠. 주식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인데 이런 문제 나오시면 그냥 내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기 가서 뭐 하시라고요? 치세요. 컨트롤 F 4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치시면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무슨 조정이요? 자본 조정. 그래서 컨트롤 F로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요거 은근 잘 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자본금으로 기록될 금액.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자본금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한 주예요. 거기 몇 주인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주입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10,000원.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분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거 똑같이 해요.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다. 요거 한번 분개해 보세요. 1분 후에 바로 맞출게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금은 10,000원이겠죠. 답이 자본금 얼마였으니까요. 10,000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9,000원인데 500원 빼고 받았죠. 현금으로 8,500원. 그 다음에 싸게 발행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정도면은 주식 문제에서는 중하 정도 돼요. 완전 제일 쉬운 건 아니고 그보단 조금. 제일 쉬운 건 그냥 10,000원짜리 9,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 받다.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할 때는 뭐였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3번 결손금 처리 순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순서만 외우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 그 다음 뭐요? 자본 잉여금.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의 기타 이익 자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순서만 외우고 계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내진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못 봤죠? 그럼 이제 슬슬 우리가 잊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전입과 똑같은 말이 대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가면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 빼고 나하고 뭐 하죠? 바꾸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기존 사람은 나오고 그걸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 증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자본 줄어들고 자본 늘어나면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상으로 주식 배정. 그래서 우리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가 있어요?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뭐라 그래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주식 배당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외워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거 기억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잖아요. 그냥 뭐 분기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우리나라 시험이 거의 다 그래요. 필요 없는 이론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거랑 관련된 거 뭐지? 실기랑 관련된 거는 뭐 이론도 중요하니까 이론은 한 50점 하고 실기는 한 70점 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위에 부채. 그래서 부채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 유동부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유동성 뭐 있었죠?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요거 먼저. 사채 발행할 때의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뭐요?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 무슨 법 쓴다고요?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종류 나오면은요, 그냥 요걸로 하세요. 뭘로 하냐면은 컨트롤 뭐요? F로.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옵니다. 왜냐면 선수 수익은 1년이고 퇴직급여, 우리 퇴직금 받으려면 몇 년 넘어야 돼요? 1년 넘어야 되죠.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거기 원가액에 있으시죠? 원가액에 보도록 하겠습니다.